자, 이제 고종의 친정기고 이제 1900년대부터 1905년까지를 일제의 침탈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침탈기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서서히 침략을 해오고 그 결과 한일 평합이 되는 과정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인철, 자, 한강철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읽어볼게요. 제1차 영의동맹.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였다. 이게 그 전 세계 신문에 났었습니다. 진사님들 이게 왜 신문에 났냐 하면은 첫 번째, 일본은 서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서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생국가잖아요. 신생국가. 근데 이런 신생국가가 영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왜 갑자기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냐면 이게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혔어요. 첫째, 영국이 더 이상 세계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했어요. 영국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강국이 아니니까 이제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 그러니까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힘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태평양에 내 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그 내 편이 누구냐?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았고 이 일본 보고 러시아를 견제해라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일본은 어떻게 영국하고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냐? 일본은 그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가 강대국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는데 실상을 보니 여전히 자기들은 약한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약한 국가였던 이 상황 속을 극복을 하려면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내 편이 누구냐? 영국하고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은 영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요거 시험에 나온다. 손탁 호텔. 손탁 호텔 시험에 나옵니다. 손탁 호텔이 시험에 나오는데 손탁 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그 김민정이 호텔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선탁 호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게는 얘기는 안 나오던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계속해서 자 러일 전쟁 이거 별표. 자 러일 전쟁 보겠습니다. 오늘 못 온다고 연락 오시는 진타님들이 많네. 제가 오늘 꼭 재방송 올려놔야겠네. 자 볼게요. 러일 전쟁. 자 러시아와 일본이 드디어 한반도를 두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진사님 이거 그냥 상식 문제인데요. 재밌는 거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일본이랑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최고로 자랑하는 함대가 발틱 함대라고 있었어요. 발틱 함대. 근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 함대, 발틱 함대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한반도가 전쟁터잖아. 그러면 배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쟁 물자가 대다수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이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공업을
태평양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철로를 까는데 그 철로가 여러분 아는 철로예요. 혹시 무슨 철로인지 아시는 분? 이 철로 되게 유명하잖아. 혹시 아시는 분? 이 철로를 하나 까는데 이 철로가 뭔지 아시는 분? 많이 여러분 듣는 순간 아 할걸? 그 시베리안 횡단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철도를 이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철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철도 만들 때 일본이 난리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바로 태평양으로 올 수 있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다고. 러시아가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몰라. 일본이 이제 축복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와야 되는 거야.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기 영국 군함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려고 했는데 영국 군함이 막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대서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 바다가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그 홍해예요. 홍해. 이 지중해하고 홍해랑 연결하는 그 강이 있는데 혹시 이 강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수에즈 운하라고. 지중해하고 홍해를 뚫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가 또 때마침 영국의 식민지가 됐네. 그래서 발틱 함대가 오다가 영국이 일본이랑 손잡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영국 군함이 여기에 지키고 있으니까 또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진사님들? 55일이 걸렸어요. 55일. 그럼 지금도 배 타면은 뭐 힘들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배는 어땠겠어요, 진사님들? 엄청 힘들었겠죠. 배도 힘들고 배멀미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병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러시아가 배를 타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서 좀 충전 좀 하고 나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세상에 밤에 몰래 이동을 하다 일본 군함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쯤 가다가 일본 군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려고 기다렸는데 배가 안 보이는 거야. 소리도 안 들리고. 알고 보니까 러시아 배가 엔진도 끄고 그 뭐지? 엔진도 끄고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병사 하나가 담배를 핀 거야. 담배를. 이 불빛이 딱 보인 거야. 그 담배 불빛, 작은 불빛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여기 독도하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인수분해가 됐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 그 이건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그 일본 장군의 이름이 도고예요. 도고 장군. 이 도고 장군이 이 러시아 군함들을 격파해요. 이때 이 발틱 함대가 세계 랭킹 2위인가 그랬거든요. 이 함대가. 그래서 이 함대가 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갖고 이 도고가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와 지상 최고의 해상 장군이라고 막 칭송을 받으니까 이 도고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 나는 이순신 그 조선의 이순신의 발가락에 때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이후부터 이제 일본에서 야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보자 해서 일본에서 이순신 열풍이 붑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불행히도 한국사에서 이순신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러일 전쟁 때도 우리나라 병사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동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전쟁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섭니다. 그게 그 유명한 포츠모스 조약인데요.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봅시다. 진사님들 지금 러일 전쟁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자,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러일 전쟁 직전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러일 전쟁 직전. 그 직전이라는 얘기는 전쟁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였죠. 전쟁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조약을 우리나라하고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거 뭔 말이야?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군사 요충지에 주둔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제 부여한 거겠죠.
요거 군사적 요충. 자, 대한시설 강령. 요것도 어쩌다 한번 시간에 나오는데 대한시설 강령은 요겁니다. 조선의 황무지를 일본이 개발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 질문.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토지는 누가 가지는 걸까? 황무지를 개간하면 그 토지는 누가 가지는 걸까? 그렇죠. 일본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가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어. 그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안해예요. 보안해. 자, 진사님들이 보안해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판서를 봅니다. 자, 진사님들 그 근대사에서 그 여러 학문의 흐름이 나오는데 위정척사가 뭐예요? 서양을 배척하고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게 위정척사. 서양을 배우자, 개화사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 위정척사는 잘 들으세요. 이 위정척사는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면 의병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병은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인 의사의병을 일단 배웠고 이 개화사상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애국 계몽운동으로 바뀌어요. 애국 계몽. 그러면 이제 진사님들 한 가지 물어볼게.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할 애자, 나라 국자, 계몽운동이라는 얘기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로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건 뭐냐?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자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자라는 게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과 이 운동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시기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적어주면은 그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EBS 책은 이것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나는 이것 따로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걸 공부해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에는 보안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다 적으세요. 애국 계몽운동이요. 그러면 보안회가 무슨 단체인지를 나중에 좀 볼게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단체가 나와갖고 시위를 했는데 결과는 막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자, 애국계몽. 국권 피탈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대응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인 무력인 의병이요. 다른 하나는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은 기존의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애국 했고 대표적인 단체가 이런 단체들이 있다. 자, 보안에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 황무지 개간권을 저지하였다. 그것도 문제가 있나? 자,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단거 신문도 이때 당시 신문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진사님들 신문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사님들 시험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듣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자,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라고 해요. 정부가 만든 신문이에요. 이거 적어야 돼요. 빈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에요. 네, 왜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인다고요? 채팅방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적어줄게.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얘기해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한성순보의 특징은 정부기관지라는 거. 진사님들 정부기관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정부기관지는 정부를 옹호하는 신문사라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TV라고 혹시 보셨어요? 나는 한 번 봤는데 이 청와대 TV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뭘 했고 대통령이 뭘 하셨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통령이 뭘 했기 때문에 또 뭐겠어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대통령이 되게 잘하신다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문사는. 그러니까 정부를 옹호하는 신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신문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 최초의 민간 신문은 독립신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신문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대한매일신보. 만든 사람은 베델과 양기탁인데 설마 이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겠지? 이 베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 이 양기탁과 같이 신문을 만드는데 그게 보신일매가 아니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근데 이 신문을 보면 의병에 되게 뭐 국어, 한문, 영어 다 이렇게 썼고 의병이 호의적이었고 항일운동 선봉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데 국제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어요. 국제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나중에 안 그래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됐습니까? 이 신문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진사님들. 이거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신문사인데 이 신문사를 막지 못했어. 왜 막지 못했을까? 혹시 알겠는 분? 왜 일본 정부는 이 신문사를 못 막았을까? 그렇죠. 외국인인데 어떤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동맹 국가인 누구? 그렇죠. 영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건들지는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이 신문사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이 신문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신문사가 결국 친일 신문사로 바뀌어요. 친일 신문사. 나중에. 자, 이것도 시험 나오는데 제1차 한일협약. 자, 이거 그냥 쭉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은 내정 개선이라는 여기 내정이라는 건 조선입니다. 조선의 내정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대한제국의 내정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음,
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 외교 고문을 파견하였다. 그래서 재정 고문에는 메카타,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파견되는데, 자, 지금부터 한 가지씩 좀 설명을 좀 판서를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러일 전쟁은 시험에 나오고, 진사님들 러일 전쟁 연도는 좀 외우세요. 1904년부터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제 러일 전쟁 이거부터 아니구나. 처음에 한일 의정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를 이제 처음에 한일 의정서를 맺고, 한일 의정서를 맺으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인데, 근데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여튼 러일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시설 강령, 순서대로 얘기하면 대한시설 강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는데, 자, 진사님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자, 한일의정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 군사적 요충지. 그 다음에 대한시설 강령은 황무지 개관권. 근데 중요한 건 대한시설 강령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 황무지를 어찌야 보안회가 나오겠어요. 보안회가 시험에 나와요. 보안회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볼게요.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를 그리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1차 한일협약은 황제가 있죠. 황제가 있고 밑에 기구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군사 담당, 외교 담당, 재정 담당, 이러한 담당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담당관들이 있으면은 이 담당관이 황제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군사랑 재정은 황제에게 보고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보고해야 되냐? 일본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한테. 그래서 군사 담당은 일본의 외교라지. 외교죠. 외교. 군사가 아니고 외교. 외교하고 군사. 그 이상하더라 설명하면서. 외교 담당에는 스티븐슨. 재정 담당에는 누구지? 뭐 메카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문 담당인데, 이 사람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민이가 군사를 한 5천 명, 그러니까 고종이 창원의 군사를 5천 명을 늘린다. 그럼 이건 보고할까 안 할까? 창원의 군사를 5천 명을 늘린다. 그럼 이건 보고할까 안 할까? 창원의 병사 5천 명 늘린다. 이건 보고 안 해요. 근데 내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는다.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냐?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 보여요? 그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야.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어떻게 쓴다. 그러면 이제 메카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고문이라는 역할이 우리나라를 막 일일이 간섭하고 뭐 괴롭히고 이렇게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고문이라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받고 그래 알겠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나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다 일본 사람을 배치해야지 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배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미국인이에요. 띠떼끼죠, 이게. 띠떼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 사람이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칼 맞아요. 그 장인환 선생님한테 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 맞고 도망가. 칼 맞고 도망가는데 또 동양인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동양인 남자가 괜찮으세요? 하면서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칼로 찌르려고 해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또 찔러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이 스티븐슨을 암살하러 가요. 그게 누구냐면 옆에다 적어볼래요.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분한테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인가 거기서 암살을 당해요. 이 스티븐슨. 이게 고문정치, 이래서 고문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문관들이 우리나라가 뭐 하는지를 일일이 감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문정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때 철도를 놓고 지사님들 철도 놓는 거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세요. 철도 누가 놓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1번 찍어요. 1번. 그 일일이 외우면 시간 없다. 그러면 지사님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왜 철도를 깔려고 할까요? 철도를 왜 깔려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철도를 깔는 이유. 철도를 깔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 그렇죠. 보급.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철도를 깔면 당연히 땅이 필요하겠죠. 그 땅을 이제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철도를 깔면 몇 킬로, 근데 이거 나도 이제 철도 전공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양쪽 옆으로 몇 킬로까지가 그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된대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자기 나라, 대한제국이 자기 나라 땅도 아니니까 철도를 깔면 깔수록 자기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를 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철도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1번 찍으세요. 1번. 그 다음에 독도를 강제 편입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 편입했다. 그다음에 요거 이거 시험에 나온다. 화폐 정리 사업. 재정 고문인 메카타가 이 사람이 일본 화폐를 이제 도용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메카타라는 사람이 상평 통보를 일본 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본 화폐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송재우 지사님이 상평 통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본 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송재우 지사님이 예를 들어 마산에 산다. 그러면 이 상평 통보를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부산이나 서울을 가야 돼. 그럼 좋아. 부산 가서 이제 바꿔. 거기까지 좋아. 근데 바꿨어. 근데 들고 가다가 기스가 난 거야. 예를 들어. 그럼 기스가 나면 그 상평 통보도 상중하로 정해가지고 기스 났네. 그럼 그럼 내가 막 100원 들고 왔다. 그럼 50원으로 바꿔주는 거야. 심지어 기스가 많이 났다. 그럼 안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상품 통보를 많이 들고 있다. 근데 내 거에 100%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못 돌려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화폐를 일본 화폐로 교환해 주는데 그 가치를 100%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조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교환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국내 상공업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오,
여기까지 화폐 정서. 그다음에 자, 두 번째 가스라 테프트 비약. 자, 진사님들 위에다가 중요한 건 아닌데 가스라가 일본 사람이고 테프트가 미국 사람이에요. 가스라하고 테프트가 이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진사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자, 진사님도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고종이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고종이 미국을 좋아했잖아. 그래서 맺은 조약의 이름이 뭐예요? 고종이 미국과 맺은 조약의 이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들어봤죠? 그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거중조정이라고 있다 했죠. 거중조정. 그러면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침략을 받을 때 누가 중재해 준다? 미국이 중재해 준다는 게 주 내용인데 중요한 건 미국이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중조정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종의 외교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야.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을사늑약. 요거 별표. 자, 요거 별표 시험에 나옵니다.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 보겠습니다, 신사님들. 을사늑약.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요거 중요하다. 통감부.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신사님들 앞에 내용 솔직히 얘기할게. 제1차 한일협약 자기가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그럼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공부하세요. 요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이 일제 침략 과정 중에. 자, 볼게요. 진산 앞에 판서 보세요. 이게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언제부터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내가 아는 분은 을사늑약부터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지? 을사늑약부터를 식민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을사늑약인데 우리가 조약이 있고 늑약이 있는데 뭐 사람들 생각하기가 늑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종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고종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조약이라 해서 이거를 이제 늑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좀 얘기를 하면 내 지도 교수님이 대한제국 전공이신데 내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건 조약이 아닌 거야? 그렇네. 그래도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 교수님은 이 늑약이 약간 좀 국뽕의 느낌이 있다는 거지. 어찌됐든. 그래서 일산늑약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면 외교권을 첫 번째 박탈했다는 거.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거. 두 번째, 요거 중요한데 통감부가 설치됐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 통감부가 뭔지를 제가 이거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황제가 있고 여기 황제라는 거는 고종을 듣다는 얘기겠죠. 각부 장관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각부 장관들이 보고할 때 이 사람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 누구냐? 통감이라는 사람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왕한테 가는 거야. 그럼 통감이 있는 부서가 뭐야? 통감부가 되는 거지. 진사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밑에 또 부서를 두어가지고 국가의 모든 행정을 이 사람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통감부가. 그리고 특히
외교의 권리를 박탈한 거야. 외교의 권리를 박탈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못 하니까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지위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지위가 없어졌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외교권이 없어지고 통감부가 모든 내정을 장악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러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의병이 발생하는데 이분 또 나오죠. 최익현. 이분 중요합니다. 최익현. 근대사에 엄청 중요합니다. 최익현 선생님이 전라도에서 활동했고 신돌서 선생님은 저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이 명성황후 집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위대 군인이었을 거예요. 시위대 장군인데 이 조약을 맺었다 해서 열받아서 자살을 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도 별로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해가지고 마치 민족의 영웅으로 포장이 됐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야. 그다음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뭐냐. 자 이렇게 잘 봐요 여러분. 시일야 방송되고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울 때 이렇게 막 너무 울다가 이제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그게 바로 이제 시일야 방송대목이에요. 이게 목 놓아 운다고 하는 거예요. 목을 놓아서. 그럼 사람이 목을 놓아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이제 잘라서 놓는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그럼 목 놓아서 울면 어떻게 되겠노? 목 놓아서 울면 죽지. 그러니까 죽을 만큼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자 황성신문에 이 황성신문이라는 게 뭐냐면 황성신문 논평에 이 장지연 선생님이 시리아 방송대국을 넣었는데 이 논평에서 시리아 방송대국을 다 외우면 자살하니까 그것만 외우세요. 여기 원통하다 동포요. 요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 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체결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덕수궁에 있는 중명전이라는 건물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덕수궁 중명전이 어디냐? 자, 이거 볼게요. 이분이 장지연, 이분이 창원 사람인데 이제 친일파로 얼마 전에 판명이 났고 왜냐면 이분이 1930년대 변절하시거든요. 여기가 덕수궁 중명전 국가의 도서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요거. 아 얼굴만 보인다고? 어,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덕수궁 중명전 국가도서관 여기에서 을사늑약을 체결 이 건물 내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몇 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이에요. 나는 뭐 보고 풀었냐면 이거 한자 읽었거든. 황, 성, 시, 문. 아니면 이제 한자를 모르신 분 이거 읽으면 되지. 원통하다 동포요.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배웠죠. 제1차 한일협약. 자, 앞에 판서를 좀 볼게요. 자, 이 의사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해요. 제2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한다.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요? 아, 이거 여러분이 못 푸는 이유가 있네. 이거 보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일단 이거 일단 이거만 물어볼게. 이거 뭔지 알겠어요? 요거 자체는 뭐예요? 왜 못 푸는가 했네. 이거 자체는 뭐예요? 그렇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사님들 뭘 보고 알았어요? 이게 의사늑약이라는 걸 뭘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통감 임명.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서울에 통감을 임명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서울에 통감 임명. 그러니까 의사늑약 다음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일이고. 요거 제가 설명 안 해줬는데 잠깐 이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보면 음, 고종이 그 언제였냐면은 고종이 러일 전쟁 당시에 뭘 했냐면은 어, 대한제국이 이때 중립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쟁하든지 말든지 대한제국은 중립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진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립을 한다 해서 이게 중립이 되는 게 아니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는 순간 이미 중립이 끝난 거야. 왜? 총칼 들고 들어오니까. 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에 가끔씩 나옵니다. 헌정연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독립협회를 계승했대요. 이것도 애국개몽운동인데 헤이그 특사 파견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요거. 자, 이거 헌이잖아. 자, 이렇게 외우는데 헌이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헌. 어때? 헌 어때요? 헌 넘어갈까요? 일진회를 규탄했다. 일진회가 뭘 것 같아요? 일진회가 뭘 것 같아요, 진사님들? 그죠? 일본을 사랑하는 조선인들의 모임 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 이제 이완용 같은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애들은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는 쪽을 보고 이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야비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자꾸 옹호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을 자꾸 옹호하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안 살려고.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 만세보. 자, 진사님들 옆에다가 제가 이제 적어 불러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만세보가 뭐냐면 천도교 기견인데 이제 동학이 이름이 바뀝니다.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잡지가 나오고 불교에서 잡지가 나오듯이 천도교에서도 이제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만세보예요. 만세보.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어쩌다 나오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근데 만세보는 알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야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대한자강회. 자, 볼게요. 첫 번째 애국개몽운동에 보면은 그 독립협회가 있는데 독립협회 다음에 헌정연구회가 이루어지고 헌정연구회 다음에 대한자강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얘가 계승하고 얘가 얘로 계승하고. 아니 그럼 뭐 쭉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요. 일본이 자꾸 막으니까. 일본이 자꾸 감시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자강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은 장지연. 근데 요새 이거 많이 나오더라. 이거. 네, 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대한자강의 월보라고 잡지를 발간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리고 이들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다. 그 다음에 의사의병. 너무나 중요하죠. 시험의 단골. 진생님들 의병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의병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는 최익현, 태백에는 신돌석이 활약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죠. 신돌석. 신돌석 벌써 이름만 들어도 푸근하죠. 이 신돌석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나 경상북도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분이 활약하다가 결국 일본군한테 잡히게 됩니다. 일본군한테 잡혔는데 왜 잡혔냐? 이제 일본군을 피해서 자기 작은 아버지인가 삼촌 집에 갔는데 몸을 숨겨달라 했는데 그래, 알겠다 숨겨줄게 하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이 삼촌이 조카를 일본군한테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 신돌석에 등장했다는 게 의미가 중요해요. 신돌석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의병이 진사님들 이거 잘 들어야 돼. 의병이 과거에 유생들만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한다는 거야. 일반 백성들도 나와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네, 이제 그게 중요하고. 자, 요거 시험에 나온다. 국채보상운동.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운동입니다. 나라의 빚을 갚자. 이 차관이라는 게 빚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대구하면 또 공부해야 될 게 있지. 대구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대구하면 생각나는 거. 대구하면 생각나는 거. 대구하면 생각나는 거 진행 뭐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대구에 유명한 절 있잖아요. 대구 부인사. 여기 뭐 보관하고 있어요? 철수대장경. 알겠죠, 진사님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주도한 인물은 서상돈이라는 인물이다. 자, 요것도 중요하다. 이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한 신문사가 시험에 나옵니다. 바로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질문, 왜 술, 담배를 하지 말자고 했을까? 이때 당시에 술, 담배를 다 일본에서 수입해 왔거든. 이때 당시에 일본 술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자라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일본의 방해로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권 자주권 회복 운동이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국채 보상 운동, 물산 장려 운동, 금모으기 운동.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일단 보고 일단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거니까 헤이그 밀사 파견 요거 별표.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자 이거 옆에다 이것 좀 적어보자. 고종이 가장 사랑한 외국인 혹시 누구예요? 내가 이 얘기 했는데 고종이 가장 사랑한 외국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경공원에서 근무했고 고종이 가장 사랑한 외국인이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헐버트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유한용의 스승. 그래서 이 헐버트가 고종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교권 뺏긴 거에 대한 억울함을 다른 나라에 알리자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알리자? 헤이그라는 곳에 알리자. 헤이그 위에다 적어볼래요?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인데 이 헤이그에다가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필이면 헤이그냐? 이때 당시에 강대국들이 이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강대국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면 얘네들이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렸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입장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갔는데 여기 보면 이준, 이상설, 이위종 특히 이상설 선생님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입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 선생님이 칼로 할복을 하고 이 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키보드에다가 물을 흘려가지고 한 건 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잠깐만 좀 한 5분만 쉬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키보드에다가 물을 흘려가지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헤이그 밀사 헐버트가 추진을 했다. 그래서 이 헐버트가 뭐 어떻게 했냐면은 헐버트가 어 헐버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헐버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외국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고종이 뭐 자신이 없어 했지만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이제 알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님이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알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준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그 할복을 하고 그 오장육부를 회의장 입구에서 던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사님들?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준 선생님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파로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헐버트가 쏘아 올린 공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헐버트가 쏘아 올린 공 뭐 있어요? 이완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헤이그 특스 헐버트가 쏘아 올린 공 탁골공원. 그다음에 가장 크게 쏘아 올린 공 헤이그 특사. 결국 이 헤이그 특사로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됩니다. 이 헤이그 특사. 왜 강제 퇴위가 돼요? 이게 왜 퇴위가 되냐면 의사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그러니까 의사늑약에서 뭘 위반했는데 외교권을 썼잖아요. 외교권. 그래서 강제 퇴위가 되고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게 한일 신협약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판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생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그 결과 고종이 강제 퇴위된다 했죠.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맺어지는 조약이 제1차 한일 한일 신협약. 한일 새로 맺었다. 신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진사님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 황제가 있고, 요 밑에 뭐가 있다 했어요? 통감부가 있다 했죠. 그럼 통감부 밑에 뭐가 있을까? 장관들이 있다고, 각부 장관들. 그러면 장관 밑에 뭐가 있냐? 차관이 있어요. 차관. 이 차관이 일본 사람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사님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차관이라는 게 통감부 밑에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차관이 있는데 이 차관을 일본 사람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민이가 장관이야. 그럼 출근했어. 그럼 내가 보고를 하려고 해. 그럼 보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일본 사람이겠죠. 그죠? 그럼 아래 사람한테 시키려고 한다. 그럼 차관도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차관이 임명되었다.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군대를 해산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헷갈리는 학생이 있는데 자, 진사님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드려요. 이 신협약 안에 군대를 해산시키겠다는 목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목록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산이 되겠죠. 그죠? 이 해산을 이렇게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 해산을 결정하게 결정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문들을 못 만들게 합니다. 자, 여기 사료가 있는데 사료를 볼 때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거예요. 통감을 설치한다 하면은 을사늑약일 거고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는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차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신문지법은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자, 이 사람 이 단체 별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 선생님들 이 단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일제 탄압으로 애국 계몽 운동이 어려워지자 비밀리에 신민회를 조직했다. 그럼 비밀리에 신민회를 조직했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비밀리에 신민회 그동안 애국 계몽 운동은 어떻게 활동을 했다? 대놓고 활동을 한 거예요. 대놓고. 근데 대놓고 활동을 했는데 대놓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한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이 윤치호, 안창호 별표, 그다음에 신채호 선생님 등이 활동을 했다. 양기탁도 시험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화정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자, 진사님 옆에다가 제가 불러준 거 적어보세요. 최초로 공화정 국가를 만들자고 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다시 최초로 공화정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 단체는 무슨 단체라고? 신민회. 다시
최초로 공화정 단체를 만들겠다고 한 단체는 누구다? 신민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립, 자, 앞에 판서, 앞에 좀 요걸 볼까? 자, 볼게요. 신민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거. 지향했다는 점. 신민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안창호, 양기탁 이 사람이 시험을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민의 가장 특이한 점 뭐냐면 애국 계몽운동인데 더하기 독립, 그러니까 무력, 그러니까 의병도 같이 했어요. 의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군사적 행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도하고 만주에다가 학교를 간도에다 만주 지역에다가 군사 기지 및 학교 설립을 이제 시작합니다. 신민회가 이때 당시에 제일 큰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놓고 하면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했는데 이제 각자 대놓고 하면 일본 사람한테 걸리니까 모인 거예요. 한 곳에. 그게 이제 신민회. 그래서 교육 활동을 보면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 정주의 오상학교 이승훈 요거 시험에 나와요. 진짜 이거는 보기에 나와요. 진사님들 요 두 개 보기에 나왔을 때 못 맞추시면 죄송한데 안 돼요. 신민회는 요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학교에 교과서를 갖다 주기 위해서 서점이 있었는데 출판사죠.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가 있었고 청년학우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특이하게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도 만들어요. 그게 평양의 자기회사, 우리 자기 말고 도자기, 그다음에 옷감 이런 것도 있었고 요것도 중요하다.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했다는 얘기는 신민회가 지원하는 신문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설을 쓰는데 그 사람이 최남선. 그 다음에 간도에다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여러분이 한 번쯤 살면서 들어본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일제강점기 때 최고 현상금 수배자인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도 이 출신이죠. 자, 그러면 다시 신민회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복습할게요.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은 이 신민회를 구성하는데 무슨 국가 체제? 공화정 체제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교육과 산업과 그 다음에 무장운동을 같이 준비를 했다. 해사는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대한매일신보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베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양기탁과 베델이 만들었고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했어요. 그 다음에 신민의 기관지로 활동하고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래서 국제교전단체 승인을 요청, 다른 서양 국가에 요청을 했어요. 국제교전단체 승인이라는 표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결국은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됩니다. 근데 해산된 군대가 여기로 가죠. 정미의병. 그리고 을사오적 암살단이 조직되는데 진사님들 지금도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을사오적 암살단이라는 게 뭐냐면
의사조약을 맺은 5명의 띠떼끼들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나와요. 나철. 이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도 뒤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정미의병 별표. 정미의병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정미의병.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 해산 때문에 조직된 의병이다.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전투력이 올라갔다. 이때 당시에 군인들이 일본이 해산한 데에서 무기를 내놓으라 했는데 이때 군인들이 무기를 안 내놓고 동대문에서 싸우는데 이제 패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의병에 가세하면서 전투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또 나오죠. 국제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다는 거. 이거 처음에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다른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현재 지도에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외교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식민지가 된 조선이 뭔가가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 뭔가가 뭐 혼란스러우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한반도에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란에 일본이 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광고를 하니까 홍보를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신문사들 중에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 이제 신문을 광고를 했냐면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난 의병이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싸울 수 있는 군대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게 국제교전단체 승인이에요. 다른 나라 눈에는 우리나라가 반란군으로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눈에 우리나라가 반란군으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13도 창의군이 정미의병인가요? 예,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 안에 13도 창의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도의 의병들이 한양으로 진격하기로 했어요. 서울로. 총대장 이인영, 허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광고를 했고 그 2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기에 신돌석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신돌석 장군님이 이때 같이 가고 있었는데 진짜 이게 나라가 개판이라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회의를 했는데 신돌석 선생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인영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인영하고 허위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어디서 양반들이 회의하는데 평민들이 들어왔냐면서 따지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계급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신돌석 장군님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짐 싸고 나온 거죠. 이제. 근데 솔직히 나 같아도 짐 싸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급을 따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판에. 그래서 약 3천 명의 평민 의병장들이 이제 자기가 휘하의 병사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올라가고 총대장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총대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또 유교 국가라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총대장이 없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또 얘기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다가 일본 군대가 동대문에서 다 이제 진을 구축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님 어서 오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우다가 이제 지게 되는 거죠. 장인난 전명훈은 제가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때 창원대학교에서 친구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케이스예요. 이게 장인환이 스티븐슨을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명훈이라는 사람도 스티븐슨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둘이 감옥에서 만나서 이제 친해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 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요 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토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간도 협약 볼게요. 우리가 간도 협약을
앞에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은 자, 진사님도 볼게요. 간도 협약 어디서 배웠냐? 혹시 간도 협약을 좀 하기 위해서는 숙종부터 좀 봐야 되는데 진사님도 우리 간도에 대해서 좀 다시 공부를 할게요. 진사님도 숙종 좀 찾아보세요. 숙종 몇 페이지예요? 숙종 조선 숙종. 그래도 우리 많이 했다. 진사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14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걸 안 찾고 수업 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 여러분 146쪽입니까? 146쪽. 자, 볼게요.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우리가 영토를 어디로 정하자 해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 해석 문제로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우리는 토문강까지 우리의 영토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토다. 1번. 청나라는 아니다. 너희의 영토, 이 토문강은 두만강까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토문강이 어디고 두만강이 어디고 이런 거는 공부하시지 말고 백두산 정계비 나오면 그냥 숙종이구나, 간도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와서 이렇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리를 파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랬어요? 바로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관리로 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범윤을 관리로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청나라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청나라의 세력이 그만큼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범윤이라는 관리사를 보내서 재판권을 얻어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수업으로 간도 협약 때 우리가 뭐가 없다 했어요? 재판권이 없다. 우리가 외교권이 없다 했죠. 그 외교권을 넘긴 거예요. 누구한테? 일본한테 외교권을 넘겼죠. 그러자 일본이 그 외교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판권과 이러한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의 권한을 청나라에게 넘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그 업무를 청나라에게 넘기고 청나라는 청나라에게 이제 일본이 넘기고 일본은 남만주랑 이런 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진사님들.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이 외교권을 일본이 마음대로 썼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거기에 대한 영사 재판권을 청나라한테 넘기고 청나라는 일본한테 만주 철도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후각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알고는 있자. 재판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생긴 게 서대문 형무소. 그 다음에 남한 대토벌 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라도에 살고 있는 우리 의병들을 모두 다 토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병들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좀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몇 분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5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나 뭐 보고 맞췄냐면 1,300만 원 차관. 정답은 1번. 혹시 진사님 요거 뭔지 알아요? 한국중앙총상회. 이게 뭐냐면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상회사랑 같이. 그다음에 이준, 이상설, 이희종. 이희종 선생님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5번이죠. 헤이그 특사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면은 요걸 찍어야 되겠죠. 그죠? 진사님들 1번 한 번씩 해볼게요. 1번.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라고 나오면 이건 러일 전쟁. 2번. 김옥균이 뭐라고 얘기했네요. 김옥균 나오면은 무조건 갑신정변. 3번. 중국기무처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제1차 가보게요. 4번. 보안회가 나왔네요. 대한시설 강령이 되겠죠. 자, 벌레가 있어서.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 양기탁 뭐 이런 분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보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안창호 선생님. 나 뭐 보고,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 힘들겠다. 이거 대성학교 보고 만든 거, 이거 안창호 선생님 사진만 보고 맞춰도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밝혀줄 거고,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웠겠다. 자, 그 다음에, 의사오적단, 띡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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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띡기.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 장수합니다. 1926년까지 살아요. 우리 독립군들이 그렇게 암살하려고 노력했는데 총알이 어깨에 맞고 허벅지 맞고 뭐 마차가 터져도 기어 나오고 대단합니다. 아니 요 사진 정미의요. 요 분은 되게 어려 보이죠. 진짜 이런 거 좀 대단하고 이분이 입은 군복을 보면 아마 대한제국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오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볼게요. 지금 제가 그 수업 서울로 진공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못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13도 창의군이 동대문에 갔다가 한번 패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13도 창의군. 정답은 5번이죠, 5번. 5번을 한 단체가 누구냐.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진상이 몇 번인 것 같아요? 나 볼게요. 내가 풀어볼게. 기다리다가 안 돼. 보자. 허이라는 사람이 동대문에 가서 졌다고 나오고 동대문 30리에서 갔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격렬하게 싸웠으나 후원군이 이르지 않아 그대로 퇴진하였다.
허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인영의 부하라 했죠. 그러면 허이 이인영 나왔으니까 13도 창의군이 나왔으니까 서울 진공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한 거니까 이건 정미의병 뒤에요. 정답은 5번. 여러분 복습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아 참 요거 안 했네. 그 진사님들 그 요거 빈 여백에다 하나 적어볼래요? 어디다 적냐면 요 근처에다가 내가 불러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원각사 여기다 적을까? 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적으셨나요? 자, 감독 협약했고,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 그 안중근 선생님이 이 손가락이 잘려 있는데 이게 단죄 동맹이죠. 피를 통해서 동료들과 약속을 하고 그 그 약속을 통해서 6명의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시는데 이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도 이제 저격하게 되는 거죠. 이 하얼빈역에서. 왜 하얼빈역이냐? 이때 이토가 만주에 러시아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만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복불복 했어요. 복불복. 그래서 어, 복불복을 했는데 결과는 복불복을 했는데 결과가 이제 이토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토를 죽이고 이제 안중근 쌤이 되는데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이제 일본의 사람들이 보통 안중근 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러리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민족의 영웅이죠.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를 썼는데 내가 아는 이토 히로부미는 정확히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토가 한국은 문명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항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가 잡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잡아먹자고 했는데 이토가 죽으면서 일본 군부가 바로 한국을 이제 강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토가 천천히 잡자고 한 이유는 의병을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써온 게 뭐 일본 사람들은 그거 쌓아서 우리가 강제 병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천천히 하나 늦게 하나 어차피 먹을 건 똑같이 하았냐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8월 달에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이 됩니다. 잠깐 여기 진사님 이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좀 봅시다. 요새 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일의정서 제2차 한일협약 이거 고문정치라 했죠. 고문정치 그다음에 포츠모스 뭐 을사늑약 이거 통감부가 통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고 헤이그 특사의 영향 여기다 이걸 적었어야 되는데 헤이그 특사를 적었어야 되는데 헤이그 특사 그다음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정리 7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군대가 해산되고 이 군대 해산된 게 정미의병으로 간다 했죠. 여기서 의병은 안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각서 이렇게 하는데 기후각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연도별로 중요한 걸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다 하시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읽어볼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근대사를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사님도 진짜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하면 우리가 몇 번까지 했을까요? 한 42번까지 한 것 같습니다. 42번. 50번 중에. 예, 여러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나니까 진사님도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진사님들한테 조금 사과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요 이틀 사이에 학교 일과 여러분도 그렇고 해가지고 너무 일이 겹치면서 밤새는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밤을 많이 새다 보니까 수업 중간에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좀 잘 자고 잘 쉬고 좀 일도 빠딱빠딱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수업 때 좀 좋은 컨디션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수